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022년 2분기 공공사전 청약 경쟁률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률에요, 달라진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에서 작년부터 강조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2020년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68대 1까지 치솟게 됩니다. 2021년도 비슷하게 치솟았죠. 그런데 이거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의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대부분 10대 1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높아진 서울 청약 경쟁률 언제부터 꺾일까? 2023년부터 꺾일 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먼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고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흐름이 올라가는 흐름이냐 내려가는 흐름이냐, 그리고 얘가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한 분양가가 특던이냐, 이것으로 청약 경쟁률이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만약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크게 낮고 현재 집값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 분양을 받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런데 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던 사람이 있는데 이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해서 받으면 돈이 될 것 같으면 분양시장에 가수요가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무주택자들이 항상 내 집 마련만 꿈꾸는 것 같죠? 실제 그렇진 않거든요. 그것도 부동산 시장 상황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때는 당연히 사람이라면 분양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기대감이 크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시세 차익 기대감이 줄어들잖아요. 경쟁률은 확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는요,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 적용 사업장이었어요. 얘는 주변 시세 대비 90% 가까이 적용을 해주는데, 야, 이거 분양가 심사 받을 때하고 분양하는 시점, 그리고 미분양 나가지고 무순위 접수하는 시점 계속해서 주변 시세가 하락하기 때문에 분양가의 매력이 없어졌어요. 게다가 집값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어둡잖아요. 청약 경쟁률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다 청약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는 대부분 미분양이 심각하게 쌓이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자, 다른 분양가 심사 제도인 분양가 상한제, 훨씬 강력한 분양가 통제 수단이죠. 이것은 당연히 선호도가 높았어요. 왜? 주변 시세와 관련 없이 전혀 새로운 분양가가 산출되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냥 감정평가받은 토지 금액에다가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 더해져서 만들다 보니까 주변 시세랑 완전 많이 차이 나네. 심하면 절반 가격에 공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시장에 이쪽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쏠림 현상이 가속화가 되면서 양극화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변 시세 대비 50에서 60% 수준에 공급되는 분양가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7월 빅스텝 이후에 분양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어요. 자, 먼저 고점 대비 10% 하락하는 하락에서 20% 하락하는 지역이 속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10% 전후 하락하니까 좀 일시적인 조정인가 싶었는데 20% 하락 실거래 딱 뜨고 나니까 그때부터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빅스텝 이후에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려서 연말에 3%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 전망도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자가 청약 여부를 결정할 때 체크하는 두 가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는 당연히 시세가 하락하면서 매력 포인트가 감소를 했고요. 부동산 시장 흐름도요, 시세 추가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청약자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남양주 지역의 왕숙 2지구 보겠습니다. 여기가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5억 7천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 아마 앞으로 공사비 올라가는 거 하고 그리고 확장비 감안하면 6억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옆에 위치한 다산지구에서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자연은 이편한 세상. 그 아파트가
작년에 최고 10억까지 실거래를 찍었거든요. 그러면은 10억의 실거래를 찍었으면 왕숙 2지구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57%인데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다? 8억 3천만 원,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도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변 시세 대비 57%에서 69%까지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야, 여전히 30% 정도 이득이기 때문에 청약을 넣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지금 추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겠죠. 이런 변화가요, 2분기 사전청약 경쟁률에서 나타나요. 2022년 7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청약자 수가요, 64,470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작년 12월에 진행됐던 공공분양 사전청약 청약자 수가 13만 5천 명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공공분양 경쟁률만 보자 말이에요. 자, 이번에 공공분양 사전청약 경쟁률은 13.5대 1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17.3대 1보다도 크게 낮아졌다는 부분이 있죠. 자,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의외로 쉽게 당첨되신 분들이 많아요. 다 본인이 당첨되고 놀라는 거예요. 내가 당첨됐다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동시에 쏟아진 공급과 특별 공급 우대 제도,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종합한 콜라보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원래 얘를 한 단지씩 공급했으면 당첨 꿈도 못 꾸시는 분들이 동시에 쏟아지다 보니까 이게 당첨이 되는 거예요. 좋은 기회 잘 잡으신 겁니다. 왜냐면요, 공공사전청약은 무주택자한테 최고의 기회죠. 왜냐면은 기존 주택 매수도 고려할 수 있죠. 다른 본청약,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은 둔촌주공 나오면 둔촌주공 청약 넣을 수도 있죠. 이문상구역 나오면 이문상구역 넣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을 활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기존 주택도 원하는 만큼 안 떨어지고 본청약 다 떨어졌으면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서 그것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셋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사전청약은요, 일단 잡아두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런 사전청약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 2027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좀 멀리 느껴지잖아요. 당장 내 집 마련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존 주택 매수하셔도 되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상당수가 공사를 이미 진행한 상태에서 후분양에 가깝게 공급되거든요. 그럼 입주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런 건 노리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기존금리 인상 경로 한국은행 전망대로 연말에 최대 3%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2023년부터 급격한 하락장은 불가피해요. 이건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전세의 가격이 2년 전보다 크게 낮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나마 전세 가격이 덜 떨어진 건 아직까지 입주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 수원하고 성남지역, 화성지역 같은 곳에서는 이미 역전세는 벌어지고 있죠. 이게 강남부터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급격한 하락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그러면 굳이 내가 청약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2023년 되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지금 당첨 꿈도 못 꾸는 분들도 당첨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제발 당첨 좀 되게 해달랬던 사람들도 2023년부터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해 마라. 지금은 제발 붙여만 주세요 이러는데도 이때 되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냥 하락 중인 기존 주택 잡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아파트, 특히 민간 분양, 일반 분양 커트라인의 4인 가족 만점 수준인 69점 수준에서 크게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주택자들한테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3기 신도시의 민간 분양도 아마 사전청약 형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거든요. 2024년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6만 3천호가 나오게 됩니다. 솔직히 공공분양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제도상 유리한 점은 있는데 일단 면적이 작고요. 또한 절반 가까이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민간 분양 나오면 본격적으로 본게임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3기 신도시의 공공물량 40%는 이 민간 분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면 그리고 면적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분양이 대거 미뤄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분양가 심사에 들어갔어요.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까지 될 겁니다. 그 문제 많았던 둔촌주공까지도 내년 1월에 일반 분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작년에 분양을 했잖아요. 만점 나왔을 거예요. 4인 가족 만점도 추첨으로 결정되는 경우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내년에 시장이 워낙 침체가 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상보다 당첨것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 그래서 나는 청약과 인연이 없겠구나 싶은 사람들도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집값 하락하는데 분양받아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이제는 많아질 거예요. 쇼킹 부동산은 두 가지 원칙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3기 신도시나 또는 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저토주택으로 공급되면 무조건 잡으시라. 장기적으로 보면 무주택자한테 최고의 혜택이 될 수 있어요. 집값 하락이 어느 정도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땐 폭락 수준을 감안한 분양가가 책정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주변 3기 신도시에 약간 높은 분양가 기준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또 청약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좀 분양가도 착해지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소폭 낮아지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낮아지는 분양가를 기대해서 청약을 미루는 일은 절대 없으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사전 청약 같은 건 예약 제도이기 때문에 이 예약 제도를 활용해서 기존 주택 매수와 저울질해서 최고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블로그 자료실에 있는 거 아시죠? 부동산 가격 전망에 필요한 정보 저희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넣을 만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적용 넣어서 이런 건 좀 넣어봐야겠다 싶은 분양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청약 경쟁률까지 같이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분양 이상한 데서 많이 쏟아질 건데 좀 갈아서 넣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주택자한테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